노숙자 할머니 도와줬을 뿐인데 며칠 뒤 내 앞에 나타난 그녀의 정체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바쁜 출근길이었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서둘러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지 8달, 이번 주가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지훈의 눈에 횡단보도 앞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이박스와 고물로 가득 찬 리어카 뒤에는 희미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할머니를 피해 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지훈도 무심코 시선을 던졌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죠. 회사에 지각하면 상사에게 또 혼날 텐데 그런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을 지나쳤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리어카를 힘겹게 밀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됐죠. 이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기도 버거웠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위치,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이런 현실 속에서 타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곧 폭우로 바뀌었어요. 지우는 우산을 꼭 쥐고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의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앗! 리어카가 쓰러지며 종이박스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지며 팔에 상처를 입었고 바닥에 앉아 벌벌 떨며 박스를 주워 담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비에 젖기 싫어 멀리서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오늘 지각하면 정말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망설였지만 발걸음은 이미 할머니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우산을 할머니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잠깐만요. 근처 병원 같이 가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켜 이어졌죠. 병원에 도착한 지훈은 할머니가 진료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소독을 마치고 약을 처방받은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친절은 오래 받아본 적 없었어. 고맙네, 아가씨.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였죠.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빗속을 뛰어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 상사의 꾸중이 예상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던 걸까요? 회사에 도착한 지훈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상사는 데스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박지훈 씨,
오늘 아침 미팅 있는 거 몰랐나요? 팀원들 다 기다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런 모습이 더 안 좋게 보였는지 상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계약직이 이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면 연장은 힘들겠네요. 오늘처럼 책임감 없는 태도면 계약 연장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상사의 차가운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달 동안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지각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싶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점심시간 복도 끝 화장실에서 지우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혼났어? 상사 진짜 너무하네. 친구 소영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 또 누구 도와준다고 지각한 거야? 너 참 착하다, 착해. 소영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꼬미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웃으며 넘겼지만 소영은 계속 말을 이었죠. 착한 척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요즘 그런 거 다 이용당하는 거야. 특히 길거리에서 도움 청하는 사람들 다 직업적인 거라고. 너무 순진하게 살지 마.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회의감이 피어났어요.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일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타인을 돕는 마음은 어리석은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우는 아침에 할머니를 만났던 횡단보도를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젖은 아스팔트 위에 할머니가 넘어졌던 자리만 남아 있었죠.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모순된 감정이 일렁였어요. 도움을 준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든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해응그룹 본사 임직원 특별 면접 안내 귀하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우는 이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해응그룹?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복지 수준도 최고, 연봉도 지금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 걸까요? 지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거 사기 아냐? 이메일에는 면접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해응그룹 본사.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봐야 할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기는 아까웠죠. 다음 날 지우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해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여기에 올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박지훈 님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마자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안내는 위에서 받으실 겁니다. 직원의 짧은 대답에 지우는 더 질문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고 지우는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우아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지우는 예의상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눈빛,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지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산 잘 쓰고 있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노숙자 할머니, 그리고 지금 눈앞에 우아한 할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내가 바로 그 할머니예요.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을 테니 일단 앉으시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우아한 동작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놀랐겠지만 나는 서은재 회장이라고 합니다. 해은그룹 창업자의 딸이자 현 오너 회장이죠.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은재 회장, 해은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한국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노숙자 행세를 했을까요? 그럼 그날 리어카와 종이박스는 모두 내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깨달았답니다. 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내 지위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장 생활을 시작했지요. 서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로 위장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일부는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박지훈 씨가 나타났어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온 단 한 사람이었죠. 그것도 비 오는 날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서 회장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의 자질이에요. 지금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닙니다. 진심과 배려예요. 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지훈에게 밀어줬습니다. 채용 제안서였어요. 연봉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고 직책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본 것은 당신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었죠. 조건 없이 채용하겠습니다. 물론 능력은 앞으로 증명하면 되겠지만 나는 당신의 인성을 믿어요. 지훈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회사에서 경험한 차가움과 달리 지금 이 순간은 따뜻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지요. 진심으로 다가와준 당신에게 말이에요. 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면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흔한 면접이 아니었어요. 지훈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서 회장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이틀 후 지훈은 해은그룹의 정규직 사원이 되었습니다. 노숙자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훈은 CSR 사회 공헌 전략실에 배정받았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였어요. 첫날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화려했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최신식 시설,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직원들. 지훈은 자신이 과연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박지훈 씨, 환영합니다. 전략실장 김태훈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지훈을 부서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 한 명 도와줬다고 입사한 여자라며 복도에서 지나가던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려 했어요. 그런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마련이니까요. 김 실장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채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훈은 꿋꿋하게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회사의 기존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특히 노인 쉼터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할머니를 통해 느꼈던 감정을 녹여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지훈의 프레젠테이션에 부서원들은 감탄했습니다. 김 실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씨,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이런 시각은 우리 부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지훈의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프로그램을 점검했어요. 노인 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미소는 지훈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 회장이 지훈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서 회장은 지훈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나요, 지훈 씨?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지훈의 프로젝트 자료를 살펴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남을 대하는 방식이 이 회사를 앞으로 바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에 지훈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자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타인을 향한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훈은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해응그룹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노인 쉼터 지원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동료들도 이제는 지훈의 능력을 인정했죠. 해응그룹 창립 60주년 연례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는 임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모였어요. 지훈도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엄계속 편집 제7장 마이너스 사람은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이어서 지훈도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무대 위로는 서은재 회장이 올라갔고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응그룹이 6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을 내다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죠. 지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의 다음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지훈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올라가자 서 회장이 따뜻하게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지훈 씨는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비 오는 날 노숙자로 변장해 거리에 있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달랐어요.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제게 우산을 씌워준 그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 그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옷이 젖고 회사에 지각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회사를 소개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지훈 씨입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백 명 앞에 선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과분한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날 누군가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단지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훈의 진솔한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면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은 작은 친절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단지 한 분에게 우산을 씌워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우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말처럼 우리 해응그룹도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려 합니다. 오늘부터 지훈 씨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특별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우산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런 중책을 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무대에서 내려온 지훈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를 의심했던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지훈의 마음은 기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아직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해은그룹의 사회공헌 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우산 프로젝트는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직접 거리에 나가 노숙자 지원 사업을 지휘했어요. 서 회장과 지훈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멘토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서 회장은 지훈에게 경영의 지혜를 가르쳤고 지훈은 서 회장에게 따뜻한 공감의 마음을 선물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 덕분에 나의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서 회장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오히려 회장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의는 언젠가 모습을 바꿔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서 회장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지훈은 새로운 노숙자 지원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혼자 걸어 나오는데 익숙한 횡단보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1년 전 서 회장과 처음 만났던 그 횡단보도였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훈이 우산을 펼치려는 그때
눈앞에 한 노인이 보였어요.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리어카가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흔들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임 없이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벗어들고 조용히 노인 위에 씌워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리어카를 함께 밀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지훈의 얼굴과 옷을 적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선의는 돌고 돌아 결국 돌아온다. 지훈과 노인은 빗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물에 젖은 종이박스를 정리해주고 가까운 쉼터로 안내해 주었어요. 노인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요. 고맙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이 연결고리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그날을 떠올렸어요. 한 번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했습니다. 우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순 없겠지만 그 우산 아래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우산을 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리라고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그녀의 결심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우산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훈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지훈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또 다른 선의를 낳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산의 진정한 힘이었으니까요. 선의는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온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창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